수록 좀 하고.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농 귀촌인들의 노후의 평안한 안정을 위한 생활 법률을 강의할 그중에서도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김유열 강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생활 농지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또 우리 귀농 귀촌인들께서 사실 연금을 뭐 많이 받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연금을 좀 많이 안 받으시고 좀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해결하실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바쁘신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김승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 첫 장부터 천천히 남겨가면서 함께 이렇게 강의를 받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서로 고민하는 시간, 내 노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또 해답이 나오니까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제가 물어보면 그 마이크는 안 틀어져 있으니까 문자로라도 이렇게 주시면 제가 다 보이거든요.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재인 대표님 어제 이렇게 얼굴이 보이시던데 오늘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장수를 넘겨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좀 키울게요, 이거. 자, 좀 키웠습니다. 제가. 좀 커졌죠. 자, 우리 첫 장은 이제 아까 했고, 둘째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강사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시에는 농지연금의 그 정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 및 그 지원 조건, 그 다음에 지급받는 방식, 그 다음에 상환 방법, 이런 순으로 이제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한 50분 정도 진행한 다음에 한 10분간 쉬기로 하고요. 2차 시에서는 농지연금의 그 장점하고 선택 요령, 그 다음에 농지연금의 상식,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은 후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강사 소개 및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강사 소개는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학습 목표입니다. 정의와 가입 조건을 이해할 수가 있다. 정의가 농지연금이 뭐고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연금의 그런 종류는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받는 수령액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담보 제공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 상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망한 후에 갚을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내가 이제 피치 못하게 농지값이 올라가지고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농지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연금의 정의 및 가입 그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라는 것은 그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기고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달 15일 날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하고요. 현재 2011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현재 10년 거운 10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고요. 만약에 부부가 농지연금을 신청한다면 모두가 300만 원씩 600만 원까지도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농지연금의 고령 잠깐요. 농지연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역할은 70 우리나라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도표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농가 그 평균 농업소득 있죠. 순소득이 이제 농업소득인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오는 소득이 1,373만 원이라고 그래요. 평균. 그러면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70대 이상 고령 농가가 가계 지출을 평균적으로 2,638만 원 정도를 연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는 여기 1,264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뭘로 채워줄 거냐? 물론 이제 6차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농해 소득을 또 뭐 어디 아파트 경비를 한다든지 그런 농해 소득을 해가지고 뭐 126만 4천 원을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농지연금으로 이거를 채우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지연금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채워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입 조건 및 그 지원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입 대상은 뭐 65세 이상 그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5년 이상 그런 농사 지었다는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영농 경력은 그 옛날에 농사를 그 2년 지었고 최근에 3년 그런 그 지었을 경우라도 그 합산을 해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농지원부상에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농지원부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년 정도는 꼭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농지로는요, 공부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이면 되고, 임야라든지 이런 대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맹지라도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맹지도 되냐고. 근데 맹지도 되는데 실제 이 빨간색 부분,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된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실제 논밭 과수원이라도 실제 그 영농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면은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농에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 위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다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지원 조건을 보면요, 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농지 가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지 가격에 대해서 공시지가일 경우에는 100%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 합산해 가지고 6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단 조건은 가입 당시에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배우자 그 승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가입할 당시에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 점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의 범위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농업인 경력을 5년간 쌓아야 한다겠죠. 근데 꼭 농지로 농업인 경력을 쌓는 경우도 있고요. 300평 이상 그 이렇게 농지를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도 그 1년 중에 또는이잖아요. 이게 또는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으로 됩니다. 이게 그래서 농업인 경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에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설치할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백두, 닭 같은 거 있죠. 이 가금, 가금, 닭 같은 거 이런 것을 1000마리 이상, 꿀벌은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이게 또는이잖아요. 이게 또는 1년 중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런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해준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을 들으려면 이 자격을 5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연금 해당 농지에 대하여 그 경력을 쌓아야 하냐. 근데 그게 아니고 농업인 경력만 쌓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농지에 대해서 쌓으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어서 오십시오. 박성중님하고 이상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연금의 자격 요건입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담 과수원의 농지 소유자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년생까지인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56년생까지 지금 해당이 되더라고요. 내년에 해당되실 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농업인일 필요는 없어요. 승계 60세 넘으면 됩니다. 미만이면 안 되고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승계용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이상 그런 경력은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지원부 면사무소 가시면 이게 등록을 귀농유치원인들께서 농사를 지시면은 면사무소에 농지원부에 올려야 됩니다. 내가 농사 진다는 거를. 그래야 그게 이제 증빙이 되니까요. 직불제 영수증이 있든지 아니면 이장님을 통한 그런 영농 확인서, 영농회장이라고 있어요. 각 읍면에. 그래서 영농회장을 통한 그런 증빙이 있어야 된다. 5년이라는 거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내가 농지연금을 탈 수 있는 그런 농지에 저당이 잡혀 있으면은 15% 이상 잡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15% 미만은 괜찮은데 이렇게 이상이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시죠? 지금까지 이해가 뭐 쭉 가시는 걸로. 최재희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문자, 네, 한자만 쳐줘서 제가 그냥 반가워요. 예, 저당 많이 잡히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드리고, 자세히 한번 해보면요. 여기에서 조심할 점이, 아까 그 불법 건축물이 없어야 돼요. 아마 농지로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농지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내 농지에 경매 신청 압류라든지 그런 게 돼 있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5% 미만 저당권은 그런 것은 가능하고 15% 미만 여기 나오네요. 15% 미만 이것은 가능하다. 근데 15% 이상은 이렇게 저당이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뀐 건데요.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이제 소유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소지 사이에 거리 개념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좀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내 농지가 같은 시군 내에 있거나 그다음에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연접한 것이라면 저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청남 논산시 뭐 아니면 완주군, 군산시, 그다음에 전주시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김제시 이렇게 연접이 돼 있거든요. 그런 연접한 시군은 이렇게 직선거리가 30km 아니라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제 연접한 시군이 아니더라도 직선거리가 30m 이내이면 또 됩니다. 이게 이런 곳이 있으려고 물어봤네. 근데 어쨌든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영 2학년 가입시 주의사항입니다.
경영 2학년일 경우에는 이제 농지가 농어촌 공사에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공사가 맞춤형 농지 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2학년일 경우에는 내가 이제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기간이 끝나면은 넘어가는 거거든요. 농지가. 그럴 때는 조금 그 연금을 좀 많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그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농지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부역하고 아니 보호구역하고. 근데 여기 농업진흥지역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들은 경영 2학년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비진흥지역에 있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주의를 해주시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갈게요. 이거 잠깐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 경영 2학년일 경우에는 이제 농지가 넘어가서 그러는지 많이들 그 신청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19건밖에 신청을 안 했네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잠깐요. 그 다음에 잠깐요. 그 다음에 정액 종신형이 뭐 3,855건으로 더 많이 신청하네요. 그리고 기간 정액형이 의외로 이게 많네요. 뭐 5년, 10년, 뭐 15년인데요. 78세부터 이제 5년짜리 들을 수가 있고 73세부터 10년짜리 그리고 68세부터 15년짜리를 들 수가 있거든요. 이따가 나오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눈다. 근데 이제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을 제가 좀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봤어요. 이제 이렇게 산이 있다면은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저수지 같은 게 있고 수자원 보호지역이 있고 그러면 여기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여기가 농업보호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둑판처럼 이렇게 쫙 그 들녘 있잖아요. 들녘 이렇게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것들만이 경영 2학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뭐 천천히 하죠. 자, 그래서 농지연금 업무 처리의 개정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해제되면 안 되고 담보농지를 이제 우리가 몇 개 놓고 우리가 이제 연금을 미리 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뭐 우리 대표님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그 유동이 안 되잖아요. 현금화 할 수가 없어요. 팔기 전에는. 근데 이렇게 미리 생존해 있을 동안에 현금화 미리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업무 처리 개정 사항을 보면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은 농지가 문제인데 이런 거는 그 돌아가신 분 이게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을 말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5년.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사람이 농사 경력이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가 관 내에 있거나 그 다음에 관 내에 있거나 두 번째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아니면 직선거리로 내 주소지하고 농지 사이 거리가 30km 이내여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는 맞아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 참고를 대표님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 2학년은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에 한다. 아까 게 이제 농업진흥 지역에 있어야 한다 이거죠. 아까 그림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농업진흥 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 근데 그 지역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자, 이제 제외되는 농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그래서 2018년 1월 이전은 괜찮다 이거죠. 경공매로 받아놓은 농지가 있으면은. 근데 그 이후로 경공매를 받아놓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농지들도 경공매로 받은 농지일지라도 이 세 가지 요건이 해당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일 경우에는 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경공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이것도 이제 된다 이거죠. 그래서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여기가 이제 제가 그 문제를 보이게 해버렸는데, 일단은 뭐 보였으니까 농지연금 담보 농지가 주소지에서 37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웃 연접한 시군구에 위치하고 있다. 농지연금에 해당이 되는가? 이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그 30km만 생각하다 보면 요것 때문에 좀 마음이 걸리죠. 근데 요것이 그 연접한 시군구에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므로 농지연금 대상 농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는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30km 이내에 있거나 또 같은 시군구이거나 아니면 또 연접한 시군구이면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뭐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라든지 65세 이상은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는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충남 계룡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농지를 2018년 12월에 1200평 경매로 낙찰받아 놓은 것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수령하려고 한다.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 아니요만 그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이거 답변을 틀리게 하신 분은 수료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하시거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예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안 돼요? 1200평 경매로 낙찰받은 12월에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저 대표님들이 아까 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셨네요. 예, 박진전님 어서 오세요. 제가 앞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 보면 여기에서요 2019년 잠깐요. 2019년 그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겠죠. 예, 이게 제외된 농지, 경공매, 경공매로 했을 경우에 2019년 11월 1일부터 이제 해당 그 법 적용이 시행된다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해당이 됩니다. 이게 수령 해당이 돼요. 이게 그 2018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내드렸는데 안 된다고 막 하신 분들이 많네요. 앞에 그 장을 그 PDF 파일로 이제 이게 제공이 되는데요. 이게 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 적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오기 때문에 2018년 12월 달에 경공매 받은 것은 괜찮습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함정 문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그 전에 경공매 받아놓으신 분은 이렇게 그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죠. 연접이 아니라도
좀 경기도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근데 2019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시죠? 등기, 그렇죠.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말이, 권재진 우리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 문제를 좀 자세히 안 냈네요. 낙찰만 받아놓은 지 알았구만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시입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방식과 그 다음에 상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아까 같이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일찍 오셨으니까 커피도 한 잔씩 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종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정액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전후 후박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시 인출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이제 받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금액은 적어도 조금이 받는 겁니다. 이게 월 지급금을 매달 15일 날. 전후 후박형은 10년간은 좀 많이 나와요. 이거보다는 요거보다는 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그 이게 65세부터 만약에 들으신 분은 75세까지는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년째 76세부터 좀 적게 받는 형을 우리가 이제 전후 후박형이라고 한다. 세 번째 일시 인출형인데요. 종신형 농지연금의 총 대출 한도액 범위 내에서 30%까지 미리 대출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금을.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을 주기 때문에 좀 연금이 좀 줄어들겠죠. 만약에 1억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미리 대출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7천에 대해서만 연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금은 조금 줄어듭니다. 일시 인출형은. 그 다음에 이제 기간형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정액형이 있고 경영 이항형이 있다. 기간형은. 정액형은 월 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유형을 말하고요. 경영 이항형은 이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가 농어촌공사에 넘어가는 것이다. 대신 연금 수령액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생각을 해보니까 전후 후박형이 그래도 많이 활동하는 기간에 좀 많이 받고 나중에 좀 덜 받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이고, 아까 했죠. 자, 농지연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한번 알아보니까요. 어떻게 나왔냐면 87.9%가 이렇게 만족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 만족하는 이유를 또 알아보니까 자녀에게 부담을 안 주니까 좋다. 32%. 그 다음에 노후 생활이 여유로워졌다. 30.5%. 그 다음에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 25%.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이렇게 좀 두 가지 사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그리고 노후 생활이 여유로워졌다가 30%. 그래서 60%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도를 보니까 그만큼 국가에서 이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망하지 않고 받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시 인출형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시 인출형은 일시 인출형이 이게 30% 범위 내에서 이제 인출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한꺼번에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은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뭐 이렇게 일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뭐 2020 내년에 3천만 원, 2022년도에 1천만 원, 2023년도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든지,
인출이 가능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경공매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2년 보유기간을 지켜야 하고요. 뭐 소유기간이 2년 있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경작거리를 지켰다면 5천만 원 이제 만약에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대표님들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시지가가 만약에 1억짜리인 농지가 어떤 경공매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유찰이 되다 보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낙찰 가격은 5천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1억이라면 농지연금은 요걸로 계산을 한다겠잖아요. 100%. 요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거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면 2천만 원만 내 돈 들어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농지 확보하기가 참 쉬운 제도가 또 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급 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입 연령은 종신형하고 경영 2학년은 6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올리고 정액형 5년짜리는 78세부터 이제 그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년짜리는 73세, 이게 83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액형 15년짜리는 6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15를 이렇게 합하면은 83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남자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그래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아마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100살까지 기준으로 이제 근저당은 잡고 있는데 97세 기준으로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살다 보면 83세까지 뭐 제가 따져보니까 뭐 1억을 만약에 맡겼다면 83세 정도 되면은 다 이제 소진이 되더라고요. 근데 90세까지 93세까지 막 살아가지고 내가 1억 5천을 타 먹어도 1억 5천을 수령을 해도 이 농지가보다 더 많이 탔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농지연금의 좋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또 연금 수령액이 설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청구되지 않고 또 일찍 사망해 가지고 내가 5천밖에 못 탔다. 그러면 5천원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1억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남는 금액은 청구하지 않고 모자라는 금액은 돌려준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래서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액 종신형은 아까 배우자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요. 전후 후박형 아까 말씀드렸고 일시 인출형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기간 정액형은 5년, 10년, 15년형이 있는데 가입 연령이 따로 있다겠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68세부터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영 2학년도 5년, 10년, 15년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간이 끝난 후에는 농어촌공사의 농지가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영 2학년과 그러면 정액형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2시 반까지인데 쉬는 시간 빼니까 앞으로 1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2학년과 기간 정액형 월 지급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 가입 연령은 뭐 70세 기준 담보농지 2억 원 기준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기준으로 잡으면은 5년 경영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300만 원 78세 이상부터 이제 가입이 가능한 건데 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10년형은 190만 9,560원, 73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15년형은 1억 3천 6천 136만원 참 136만원 나오네요. 제가 좀 1억이라 했는데 136만원 나오네요. 15년형은 15년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억 원 기준으로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최소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2억 원 정도 되는 농지를 연금에 들으면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 연령이 80세 기준
2억 원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은 역시 5년짜리는 300만 원 나오고 10년 190만 아까 비슷하네요. 아까 똑같네. 예, 요것만 좀 틀리네. 기간 정액형만. 기간 정액형 경영 이항형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돈이 농지가 넘어가는 거고 이제 이것은 그 농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환을 하면 계속 그 우리 자식들한테 이양이 되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월 지급금 비교를 한번 하면요. 우리가 주택연금을 좀 또 중복으로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70세 기준으로 우리가 담보가치 2억 원짜리 기준으로 이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주택연금은 이게 주택연금입니다. 61만 4천 원 나오고 월 이것은 이제 86만 3천 원 나오기 때문에 종신 정액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지연금이 유리하다 말씀을 올리고 기간형 15년짜리 68세부터 이제 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런 것도 농지연금이 120만 2천 원 나오지만 주택연금은 76만 4천 원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 비교가 되네요. 농지연금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우자 승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배우자가 이제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승계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승계형을 선택하시면 되고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비승계형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배우자가 이제 그 연금 내가 들은 뒤로 60세 이상이 되어도 승계가 되냐? 근데 승계가 안 됩니다. 이거는. 다시 다 해지하고 상환하고 새로 드려야지 배우자가 나중에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승계되는 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부부 승계형으로 하려면 지금까지 탄 거를 다 상환하고 연금을 해지하고 상환한 후에 다시 연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자격 요건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살림살이를 뭐 이렇게 배우자도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최고 6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농지를 배우자 앞으로 이전해줘 가지고 농사 경력을 5년 쌓아야겠죠. 배우자도 이럴 때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신청 및 계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할 때는요, 농지연금 신청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있으면 되고, 농지 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농업인이 5년간 농사 경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종합 그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대행을 해주니까요. 좀 대신 띄워달라고 하면 됩니다. 감정평가 시에 필요한 서류는요. 감정평가 의뢰 등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비용이 나오죠. 그것을 일단 대납 좀 해주라. 대납 요청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정 시에는요. 이게 이제 노동지연금을 약정을 할 때 필요한 건데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초본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인감도장, 통장 사본, 등기 권리증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지원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나면 15일 매달 15일 날 전용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사망을 다 이제 끝나가지고 사망을 하면 지금까지 그 총 탄 거에다가 이자 고정금리 이자 2% 이게 이제 복리로 됩니다. 이게 복리로 계산합니다. 이게 또 달리로 계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복리로 계산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달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부담금 0.5% 해가지고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농지 농사는 이제 우리가 그 농사를 안 지어도 되지만은 임대해가지고 그 임대료는 계속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논 한 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31만 원인가요? 240만 원 돈
나오더라고요. 이런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내가 수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지연금으로 제공된 농지는 재산세가 감면되니까요. 이것도 좋은 그 제도 같아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재산세 내야 하잖아요. 해년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근데 농지연금을 맡겼기 때문에 6억 원까지는 6억 원 농지까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 설정인데요. 장래의 상길 채권을 최고위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을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놓을 120%까지 이것은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처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연금이라는 게 이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내가 1억 원짜리 맡기면은 120%인 1억 2천만 원까지 이렇게 근저당권을 잡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이건 양식이네요. 감정평가 의뢰 등 동의서는 이렇게 뭐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제공 근저당권 설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연금 채무액 120%를 설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을 잡을 때 그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등록 면회사라든지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같은 것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법무사 수수료 같은 거 근저당 해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사 보수료를 차감한 후에 법무사 보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서 삭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근저당을 설정 이후부터는 농어촌공사의 도움 없이는 동의 없이는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지금 6분 남았으니까요. 힘내셔서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봅시다요. 자, 담보 제공, 이게 뭐냐면 근저당권 설정 이거 했고요. 자, 위험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농지연금 가입자는 위험 부담금으로 0.5%를 매월 납부하는데 계산법은 채권액 곱하기 0.5% 곱하기 해당 일수 나누기 365 해가지고 위험 부담금을 냅니다. 위험 부담 비용은 수명 연장 등으로 장기간 이게 연금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0.5%를 지금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의 약정 이자는 2%로 매월 가산해서 연금 채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약정이 해지될 때는 이제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까 상환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고정금리 2%라면은 위험부담금 0.5%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타먹은 연금에 대해서 상환할 때는 2.5%를 복리로 갚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5%를 2.5% 복리로 갚는다. 그래도 이익이죠. 일반 대출이 지금 3 내지 4%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이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부담이 안 된다. 그리고 농지 가격도 계속 매년 1.8%씩 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그 이율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위험 부담금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월복리 방식으로 고정이자율 2%로 계산하면 원래 이렇게 100만 원씩 20년간 탔을 때 그 이자가 이제 2억 4천을 원금이 2억 4천 나오고 이것을 이제 연 2%로 계산하면 4,800만 원이 달리 이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복리로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달릴 경우에는 2% 계산해 가지고 20년간 이자가 4,800인데 이것을 복리로 계산했기 때문에 5,520만 원이 나왔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위험부담금 0.5%를 역시 복리로 계산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자가 1,240만 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5,520만 원 했다가 이게 위험부담금 1,240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6,760만 원을 나중에 갚아야 되죠. 그래서 연금 대비 대출 비용은 27.4%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갚아야 하는 비용이고, 근데 이제 갚을 때 이렇게 그 1억짜리 돈이 1억 20년 동안 그대로 안 있고 농지의 잔존 가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3분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위험부담 비용에 대한 어떤 그 연금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100만 원씩 타먹었을 때 2억 4천을 20년간 수령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자율이 2%를 잡았을 때 갚아야 할 돈이 5,520만 원 나온다. 대출 이자가 이자 플러스 이제 원금을 또 갚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연금액은 이제 월 100만 원씩 그 위험부담금 1,240만 원에서 6,760만 원을 우리가 총 대출 비용으로 갚아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시인출형 같은 경우가 너무 그 제도가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수시로 이제 가입자가 필요한 시기에 그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농지연금 일시인출금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돼요. 농어촌공사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마다 1억이라면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출을 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경매 같은 때 만약에 1억짜리 그 돈을 농지를 5천만 원의 경매를 받으면 이제 내 돈이 5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근데 농지연금에서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농지를 그 낙찰 받은 금액은 2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농지의 유동화가 가능하다. 농지라는 것이 이제 돈이 되려면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도 이런 농지연금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내 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시 인출형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요. 제가 그 아까 그 일시 인출형 3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걸 한번 계산해 봤더니 월 지급금 70세 기준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70세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1억 원일 경우에는 뭐 월 30만 4,260원 나오고 이렇게 첫 해에 2,700만 원을 미리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43만 원 받는데 월 이렇게 좀 줄어들었죠. 이거를 일시 인출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2억 원 농지를 맡겼을 경우에는 그 60만 원 연금을 타고 5,500만 원을 미리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타는데 이렇게 이것도 좀 줄어들었죠. 3억 원짜리는 91만 2,800원 타면서 8,200만 원 일시 인출할 수가 있고요. 4억 원을 맡기면은 121만 원을 타고 1억 1천만 원을 인출할 수가 있고 5억 원일 경우에는 152만 원을 타고 1억 3,700만 원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5억 원짜리 농지도 실은 3억 7천 정도면은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인출이 되니까.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벌써 21분 됐습니다. 뭐 우리 대표님들 벌써 그냥 1시 반부터 지금까지 식사하시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10분 쉬었다가 2시 반부터 10분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다음 시간 갖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분 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제 말소리 잘 들리는가요? 말소리 잘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쉬는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은데
또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뭐 70세 기준으로 월 지급금 한 172만 원 정도 이게 타시려면 이제 일시 인출형 안 오고 일시 인출형 1억 1천만 원을 타버리면 121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아마 이 정도 4억 원 농지 정도는 좀 맡기면은 이 정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가 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갚아야 하는가요? 이게 또 질문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요. 뭐 농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중도에 갚으실 분이 많이 갚으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한 30% 정도가 중도에 이렇게 해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30% 정도가 중도 상환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이항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종료된 후에는 이렇게 매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공사에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2%의 그 과징 그 이렇게 뭐랄까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히 1억짜리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나와버리니까요. 약속대로 농어촌공사에 넘겨야지 안 넘기면은 이렇게 그 의무 경매를 통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위약금도 또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연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많이 좀 여건이 좋아졌어요. 이제 60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할 경우가 어느 7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요. 이제 이러한 조건이 되면은 무조건 상환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조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농지 사유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이게 60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그 중간에 뭐 재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배우자 승계 선택이 안 되겠죠. 그리고 농지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는데 배우자가 그 농지연금 채무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60일 이내에 상환 사유가 된다. 세 번째, 이제 그 상환 내가 본인이 사망하고 또 배우자까지 사망할 경우에 이럴 때도 역시 60일 이내에 상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상환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아까 그랬죠. 15% 이상이 됐을 경우에 역시 상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담보농지의 가등기 담보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농어촌공사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도 역시 상환 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담보농지가 어떤 그 건축물을 진다든지 전용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대지로 됐다든지 더 이상 농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환 사유가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외숙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이해가 가시는 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해가 갈 때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사람이라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를 상환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크잖아요. 내가 이제 사망했을 때 우리 자식이 얼마를 상환해야 되느냐. 돌아가신 분은 상환 못 하니까. 그랬을 때는 월 타먹은 거 쉽게 말하면 원금에다가 유연부담금 0.5% 유약금이 이제 그 아까 경영 이항형일 경우에 농지를 넘겨야 하는데 안 넘길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없고 월 지급금 총액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 복리로 이자 2% 붙여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자는 이것까지 해서 2.5% 원금 해서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처분 금액으로 농지연금 채무액을 갖고 나오면은 그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모자랄 경우가 있어요. 그 부족분이 상환하도록 청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보통 83세에 그 다 소진되더라고요. 만약에 1억짜리 맡기면은 뭐 예를 들어서 46만 원씩 뭐 평균 그렇게 타고 83세면은 그 1억짜리가 다 소진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래 장수하셔가지고 93세까지 그 생존을 했다. 그러면 뭐 내가 1억 5천을 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타니까. 그런데 더 타먹은 5천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부족분은 상환하지 않도록 청구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농지연금의 그 중도에 해지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부 필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들리죠, 이제? 예, 예, 네, 들리죠. 예, 감사합니다. 예. 담보농지가 불가피하게 공공사업에 그 편입 수용됐을 때는 일부 필지도 인정을 해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10필지 중에 뭐 5필지를 해지해야 되겠다. 그건 안 되고 공공사업으로 그 내가 편입이 수용되거나 이랬을 때는 10필지 중에 5필지가 만약에 수용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농지연금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 농지연금을 약정한 후에 1회차 월 지급금 지급 결정일까지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취소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철회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처리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위법할 뭔가 잘못됐을 때 취소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정당한 사유로 잘 나가다가 취소할 때는 2회차 월 지급금 결정일까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처리할 때.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월 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갚아야 되고요. 등록면허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이런 수수료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경영 이항의 경우 담보농지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영 이항형으로 가입한 농지는 이제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이제 농지가 농어촌공사에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60일 이내에 이제 다 끝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렇게 6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이제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제 다 타먹고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농어촌공사에 넘기지 않은데 넘기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그 의무 경매를 통해서 농어촌공사는 매각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그냥 넘기라 이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분해가지고 남는 금액은 상환하고 남지 않으면 그건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했더니 타먹은 것은 1억 5천인데 감정평가했더니 1억밖에 안 가. 그러면 5천은 청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저기 타먹은 것은 7천인데 감정평가했더니 1억이다. 그러면 3천은 돌려줍니다. 자, 3차 시 농지연금의 장점 및 선택 요령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좋은 점은 매달 15일 날 농지연금이 지급되므로 국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지연금 가입 농지는 반드시 그 작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5년 농사 경력을 우리 귀농귀촌인들께서 빨리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영농회장의 확인이나 아니면 농지연부 농업계획체 등록을 내려가자마자 바로 이거부터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300만 원까지 최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땅값이라는 것이 매년 1.8%씩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5세에 들어놓으면 20년이면 36%는 기본으로 오른다. 그래서 농지가 36%뿐만 아니라 거의 뭐 20년 뒤에는 2배가량 전종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토지 특성상. 그래서 지금 논이 안 나잖아요. 지금 많이. 근데 아주 아무리 안 올라도 36%는 오른다. 이걸 보면은 1억짜리가 1억 3,600이 되고 또 2억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연금 1억짜리를 가입하면 반드시 잔존 가치가 남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가 감면된다. 그렇죠. 공시지가로 6억 원까지가 이제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탄다면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 중에 연금이라든지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수령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기농기촌인들.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작용을 해도 좋고 작용을 안 해도 좋은데 작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임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1200평짜리 그 논 한 필지를 이제 제가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니까 이제 요게 그 한 3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평균 연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공익직불제가 또 나와요. 이제 이건 연금이고 우리가 이제 2헥타 미만은 농민이라는 이유로 농민이라는 이유로 1년에 1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그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10만 원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임대를 해줬으면 임대를 하면 논 1200평짜리 기준으로 하면은 쌀이 뭐 11개, 12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쌀 21만 원씩이더라고요. 올해 한 가마니에. 그러면 이것도 그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월로 따지면. 그래서 논 한 필지를 연금에 맡기면은 연금 43만 원 타고 공익 직불금 10만 원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를 내가 농사를 안 줘도 되니까 내가 농사 지면 이보다 더 되겠지만은 임대를 해주면은 또 20만 원 타고 해가지고 73만 원이 나온 그 이 논 한 필지에서는 나오는 수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논 그 두 필지라면은 이보다 더 되겠죠 이제. 이거를 한번 계산한다면은 농지연금의 장점을 우리 대표님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시중 그 농지 담보대출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이자로 이게 그 연금을 타는 것이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농지 투자에 있어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랬죠. 아까 5억 원짜리 우리가 농지를 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5억을 가지고 이제 농지를 구입을 하잖아요. 농지연금. 그러면 아까 제가 보니까 뭐 171만 원 정도 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일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3천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30%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억 7천만 투입원은 꼴이 되기 때문에 농지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논 한 필, 제가 좀 계산을 해놨네요. 이와 같이 이걸 계산해 놓은 거예요. 논 한 필지 경우에 아까 쌀 11개에서 12개 정도 나오는데 올해 21만 원씩 뭐 231만 원 임대료가 나오더라고요. 농사를 안 져도 그래서 한 19만 원 정도 나오고 뭐 20만 원 잡고 아까 계산했는데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 46만 원 나오고 또 여기다가 이제 공익직불제 뭐 10만 원 나오고 하면은 한 73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농지 가격은 매년 그 1.8%씩 그 오르니까 부부가 이렇게 좀 해놓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까지 안정적인 노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담보 대출과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농지연금은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겠죠. 이것은 맨 나중에 이제 사망한 후에 갚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담보대출은 이제 매달 원리금을 갚아야 되죠. 그리고 만기 시에는
내가 타먹은 이게 농지 가격만큼만 상환하면 됩니다.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요, 이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오래 살아가지고 아까 1억짜리 농지를 맡기고 연금을 탄다면은 나중에 이제 1억 5천을 탔더라도 그 5천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입니다. 6억 원 이하까지 100% 면제가 되고 이것은 이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율도 고정금리 이자 2%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농지 같은 경우에 그런 현금화가 가능하다. 근데 담보대출은 3 내지 4% 이상 되죠. 그리고 담보 인정 비율도 공시지가는 100%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9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일반 농지 담보대출은 뭐 불과 한 70%도 안 되잖아요. 이거보다는 유리하죠 이게. 그래서 농지연금하고 담보대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연금과 그 다음에 이제 농지담보대출과의 차이를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농지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이고 농지담보는 담보대출은 영농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방식도 이것은 이제 매월 분할 지급을 해주고 매일 15일 날 지급해 준다겠죠. 이것은 이제 한꺼번에 뭐 대출해 주는 거고요. 이자가 짱짱하죠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기간도 평생 뭐 죽을 때까지 종신형은 기간형은 뭐 기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딱 일정 기간이 있어서 3년 안에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리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고정금리 2% 이자로 하든지 변동금리로 이제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고정금리 2%로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리하다. 물론 이제 복리로 이것이 계산된다는 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르죠. 이율이. 그리고 담보 인증 비율도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90%인데 이거는 많이 인정 안 해줘요. 50에서 80%밖에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차라리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드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것을 이 도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농지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그 빨간색으로 친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개인 간 임대차가 되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안 져도 된다. 다만 이걸 신청할 때 내 농사 경력이 5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농 비천님께서 내려가시면은 바로 그 농사 경력부터 얼른 시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5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매월 300만 원까지 타시는 분은 일시 인출을 하면 이제 21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부족하면 차액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산세 감면은 6억까지.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농지연금 수령은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 대출 이자보다는 뭐 현저히 저리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담보대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다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농지연금 월 수령액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65세부터 타기 시작하면 38만 원 나온다. 1억짜리를 맡겼을 때. 그러면 7.3% 오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뭐 작년 2018년만 해도 올해는 아마 이게 38만 4천 원, 아니 2019년은 68세부터는 41만 원, 73세부터는 46만 원, 75세부터는 49만 원.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 종신형 월 지급금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잠깐요. 이게 농지연금 월 수령액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본 건데 월 지급에 1억 원짜리 농지를 맡겼을 때, 그 다음에 2억 원짜리 맡겼을 때, 3억 원짜리를 맡겼을 때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65세부터 아까 38만 4천 원을 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2억 원짜리 맡겼을 때는 76만 7천 원 정도, 3억 원짜리 정도 맡기면 115만 원 정도 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세부터는 43만 1천 원, 이걸 한번 쭉은이 갈수록 더 많이 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뭐냐, 이렇게 활동기가 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 사이가 많이 큰 활동기잖아요. 이럴 때 많이 타는 전후 후박형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이 먹어서 이렇게 많이 나와도 이게 돈 쓸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타는 것도 최소한 그 5억 원이 돼야 이렇게 191만 9천 원 정도 최저임금 정도 나온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요게 일시 인출형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1억 3천까지 아까 대출이 미리 일시 인출이 가능하다겠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5억을 들여서 내가 농지를 구입을 했더라도 1억 3천을 미리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은 3억 7천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 5년간 농지연금 가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 5년간 지금 뭐 16,000 올해 8월 현재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16,654명 정도가 지금 누적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율도 지금 이같이 32.5% 이렇게 해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이 중간에 해지를 한다. 이유는 자식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농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해지하는 경우가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뒤에 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넘어가. 여기 나오네요. 농지연금 누적 가입 건수는 16,363건까지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그 231만 명의 농업인이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은 너무 적죠. 박성중님, 늦게 오셨네요. 그 다음에 5년간 농지연금 해지 사유를 좀 알아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녀 반대하는 경우가 이렇게 좀 120, 80 좀 줄어들었죠. 이제 88명으로 88건으로 농지 매매로 한 것은 늘어났고, 그래서 이만큼 그 농지 가격이 오르니까 이렇게 좀 중도에 해지를 해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좀 30%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속이다, 뭐 사망이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 두 가지가 지금 가장 농지연금 해지 사유가 되네요. 중도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129건이나 해지를 한다. 그리고 자식들이 반대하는 경우는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자식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농지연금 선택하는 요령을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뭘 선택해야 하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목돈이 필요하면 아까 일시 인출형이 좋다. 그리고 이것이 한꺼번에 30% 받아도 되지만은 조금씩 30%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부터 초반에 나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전후 후박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감정평가액으로 할 거냐 공시지가로 할 거냐 이건데, 이것은 이제 띄워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감정평가가 너무나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도 안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감정평가로 처리해 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액이 올라서 기대 이율은 약 3.65% 정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1억 원짜리를 맡기면은 그 이렇게 2% 이자를 한번 쳐볼게요. 2% 이자를 1억 원을 현찰을 은행에 맡기고 2%를 받는다면 이제 1년에 200만 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것은 3.65%를 받는다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365만 원을 3.65%면 365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1년에. 그래서 365만 원, 365만 원. 이게 괜찮은 거죠. 1억짜리 지금 농지는 원래 현금화를 할 수가 없는데 농지를 맡기고 1년에 365만 원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누기 12를 하면은 약 그 43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365만 원 1년에 이자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 농지를 상대로.
그래서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하고요. 경영 이양형은 농지가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나이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그렇죠. 이자를 아까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뭐 자꾸, 왜 그렇게 1억짜리 맡기면 43만 원 나오냐. 그런데 아까 2% 이자로 하면은 뭐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세금 제외하면 실은 17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그 은행에 뭐 이렇게 목돈을 맡기면은 실질적으로 2% 이자라 해도 소득세를 빼면 17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억 원짜리 농지를 맡기고 38만 원을 수령할 경우에 연간 456만 원을 수령한 꼴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4.5%가량 되더라. 그래서 4.5%가량 이자를 받는 것이 되고, 이게 또 세금도 없어요. 그냥 전용 계좌로 넣어주기 때문에 훨씬 이익이죠. 그래서 농지연금과 일반 시중 그 현찰 맡겼을 때 이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1억 원짜리 농지를 맡기고 4.5% 이자를 세금 없이 수령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자율이 3.65%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상환할 때는 이것이 2% 복리로 계산해서 상환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주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상환은 2% 복리, 그다음에 위험부담금 0.5% 해가지고 2.5%를 복리로 계산해서 상환을 해야 된다. 근데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1억짜리 농지를 맡기고 농지가 7천만 원으로 떨어졌더라도 내가 타먹은 것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3천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종신형 연금 종류별 그 특징을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을 받는 것이고, 아까 전후 후박형은 10년간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거다. 이 76세네요. 그 다음에 일시 인출형은 30% 이내에서 목돈을 수시로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간형은 아까 68세부터는 15년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3세부터는 10년간 받는 형이 있고, 그 다음에 78세부터는 그 5년간 받는 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경영 이양형은 농지가 농어촌공사에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대신 연금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시인출형은 뭐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갑작스러운 병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돈 구하러 다니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연금을 활용하면 목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좀 쉽게 그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 관련 이렇게 그 소식 및 문의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가 농지연금은 농지연금 압류 방지 전용 계좌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통장에 막 다른 돈까지 막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이 통장을 압류하면 농지연금까지 싹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는 전용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압류를 할 수 없도록 185만 원 이하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가입을 원하시는 자세한 그런 걸 더 알아보실 분은요, 1577-7770번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은행 포탈 fb5.or.kr로 이렇게 문의하시면 또 되고요. 여기에서 또 예상 연금액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농지연금 포털 사이트 FBO로 제가 접속을 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FBO 좀 들어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포털 사이트 이렇게 치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한번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올해는 그 55년생까지 해당되고요. 내년부터는 그 56년생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포털 사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지연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요, 여기 농지연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농지연금 예상조회라고 있어요. 여기에 예상조회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그 여기 이제 소유자 생년월일을 55년 그냥 임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내 거 아니라도.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60세 미만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상이면 승계형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만이면 비승계형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승계형으로 할게요. 승계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계형으로 체크를 하고 이제 공시지가로 할 거냐, 감정평가로 할 거냐. 이번에 감정평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2억 원짜리를 이렇게 맡겼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 90%까지 적용을 하니까 1억 8천이 들어가죠. 평가 금액은. 그래서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정액형으로는 69만 700원이 나오고요. 사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 전후 후박형 아까 10년간은 82만 8,990원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76세부터 또 10년간은 58만 290원 10년간이라 이제 76세 이후부터 전후 후박형 10년간만 이렇게 나옵니다. 82만 8,990원. 그 다음에 그 후로는 58만 원 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인출을 했을 경우에는 48만 원 나오고 이렇게 4,700만 원 일시 인출을 해주죠. 이건.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정액형으로는 5년 78세, 68세부터 볼까요? 68세 이상부터 15년간은 122만 4,080원. 그 다음에 73세 이상부터는 171만 8,600원. 그 다음에 78세 이상부터는 3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요.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포털에 가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FBO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각자 한번 실제로 자기 농지가 있는 분은 입력을 해보시고 또 농지가 없는 분은 이렇게 가상으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이제 한 대로 아까 또 화면이 나오네요. 이제 제가 1억짜리 넣었을 때는 이와 같이 38만 원 타고 또 전후 후박형은 10년간은 46만 원, 그 다음에 76세부터는 32만 원, 그 다음에 일시 인출형 이렇게 1억짜리일 경우에는 27만 원 타고 2,600만 원 일시적으로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5년, 10년, 15년 에 따라서 이렇게 연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노후에 편안하게 연금식으로 월에 얼마씩 수령하고 또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또 임대해주고 대금을 받고 나중에 10 내지 20년이 지난 후에는 농지값이 오르면은 연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설사 농지값이 떨어져더라도 수령액보다 농지 처분값이 적어도 더 이상 청구를 안 하는 장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농지를 내가 이제 계약을 하고 이게 쭉은 연금을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장수해 가지고 1억 3천을 탔다 이거죠. 근데 이 3천에 대해서는 청구를 않겠다 이겁니다. 1억짜리 1억 이상을 탔더라도. 근데 이것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2억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농지에 올라가지고 이런 것은 돌려주겠다. 차액이 1억이 생기면 1억을 돌려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참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인출형, 전후 후박형을 잘 활용하면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이 시간 이후로 이제 3시 20분까지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소득세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15.6%, 뭐, 15.4%인가? 예, 이거는 뭐, 제가 내 돈을 맡기고, 담보대출식으로 형식은 그와 비슷하니까, 받기 때문에, 소득세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예, 우리 그 권재진 그 대표님이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아니면 또 정리를 한번 제가 앞으로 가서 처음부터 한번 너무나 빨리 나간 그런 기분도 드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지금 저 3시 10분인데 3시 2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뭐 소개는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표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의 우리가 70대 이상 고령 농가가 필요한 전체적인 가계 지출비가 평균 2,638만 원 정도 있어야 한답니다. 1년에. 근데 농가 소득 평균을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1,374만 원밖에 안 된다. 농업 소득이. 그래서 이제 6차 산업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걸 채우고 있는데 그 고령 농업인들은 또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농지연금으로 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나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거를 상당히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물어보시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맹지도 가능하냐? 근데 맹지고 맹지 아닌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빨간 것이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논밭 과수원이라도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면은 이것은 그 60일 이내에 상환 사유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의 범위가 꼭 농사를 뭐 이렇게 직접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외에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으로 보고 또 100평 이상의 그런 고정식 온실이라든지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도 농업인이다. 그 다음에 중가축, 소가축 이런 것도 농업인이다. 그리고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업인이다. 그 다음에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도 농업인이니까요. 이러한 경력을 5년 쌓으라는 거지 해당 농지에 대해서 5년간 농사를 지한다. 이건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농업인의 범위고 이거는 뭐 아까 다 이해가 갈 것이고 그리고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그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지에 경매라든지 압류라든지 안 잡혀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15% 미만일 경우에 만약에 1억짜리라면 1,500만 원 미만까지만 저당이 잡혀 있어야지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15% 미만이구나. 이 미만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법에 의하면 주소지 사이 거리가 30km 이내야 되고 연접한 시군구해야 된다. 근데 이제 39km, 50, 100km라도 만약에 연접한 시군은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점을 좀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아까 냈죠. 경영 이항일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어야 된다. 진흥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라면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 비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뭐 산비탈 뭐 그런데 다랭이농 같은 것은 농업 비진흥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평야지 같은 데 있잖아요. 막 농지가 집단적으로 있는데 그런 데는 농업진흥지역이야만이 저 경영 이항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랬죠. 여기 이제 수자원 보호구역에 농업 보호구역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농업진흥구역이다. 그리고 산 비탈에 이게 다랭이논은 이렇게 다랭이논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랭이논은 그 아니다 이거죠. 다랭이논
그것은 농업 비진흥 지역이라 경영 이행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와임은 이렇게 좀 농지 괜찮은 지역에 이렇게 돈을 사야지 이런 발행인원 해서는 경영 이행형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경공매일 경우에 그전에는 뭐 이렇게 경매 받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규정이 2019년 11월 1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이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째는 같은 관내에 있든지 아니면은 연접한 시군구에 있든지 아니면 직선거리로 30km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제가 그 연접한 시군인데 100km 떨어져 있어. 그래도 된다 이거죠. 30km는 연접한 시군이 아니라도 30km 이내면 되고 그래서 꼭 연접한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를 냈잖아요. 37km 이내에 있는 것도 연접한 시군이라면 해당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이게 법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12월에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 대표 등기로 돼 있다면 그 대표님 말씀대로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여기에 맞죠. 왜냐 2019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급받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한 5분 남았으니까요. 자, 힘을 냅시다요. 농지연금 지급받는 방식 및 상환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상환 방법에 대해서 아까 여기서 넘어갈게요. 아까 이제 농지연금에 듣는 우리가 이제 불안해하잖아요. 이런 걸 드려야 하는지 안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은 무조건 막 돈이 넘어가는지 알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87.9%가 만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담을 안 주고 노후 생활이 여유로워졌다는 것이 바로 6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원래 리뷰가 중요하잖아요. 리뷰. 뭐 그렇게 나쁘다는 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공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계속 어떤 농지를 확보하려면 그래도 경공매가 좀 싸잖아요. 그러면 바로 일시 인출을 하게 되면 내가 경매비 그 토지 대금을 전략할 수가 있으니까 전략이 아니라 미리 이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큰 부담 없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시각이 3시 16분 4분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종류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기간 약정형. 그리고 주택연금보다는 이게 우리 농지연금이 좀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15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122만 2천원 나오고 주택연금은 76만 4천원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농지연금 신청서 서류 같은 경우는요, 미리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해지 시에 이게 상환이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타먹은 거에다가 고정이율 이자 2% 이거를 복리로 계산해서 물어내야 되고 상환해야 되고 위험부담금 0.5%도 역시 복리로 계산해 가지고 아까 내야 한다겠죠. 그런 점은 꼭 미리 알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상환할 때 우리가 이제 100만 원씩 그 20년간 그 연금을 수령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달리로는 2억 4천이 이제 원금이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이게 뭐냐면 6,760만 원을 합쳐가지고 6,760만 원 이거 합치면은 얼마냐 이게 거의 3억 정도를 우리가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후에 이자가 5,520만 원 붙고 위안부담금이 1,240만 원 붙는다는 거 2.5%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자는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원금 2억 4천에다가 실제로 이자 그동안에 그 2% 이자로 계산해서 상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760만 원을 합하면은 한 3억 정도를 상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 안에 근데 농지가 굉장히 그 잔존 가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현재 19번인데요. 뭐 이거 다 아까 했던 것들이고 이렇게 보면 일시 인출형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70세 기준으로 이 정도 되느라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내용은 거운 다 지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귀농 귀촌인들께서는 그 반드시 작용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일단은 5년 농사 경력은 무조건 지금 빨리 필수적으로 쌓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매 개인당 매월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 인출 제도를 잘 이용하면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중 이자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자로 받는 3.65% 이자로 받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우리 많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자, 이제 그 다시 또 우리가 50분 수업을 했는데요. 질문 몇 가지 받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 주시죠.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은 지금 질문 주시면 제가 예, 벌써 두 번째 질문 말씀하세요. 토지 담보로 상환할 수 있나요? 지가가 오르면 이거는 담보가 안 되죠. 이거는 지가가 오르면은 그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갚으면 돼요. 담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그 농지연금을 하고 있는데 2억 원 올랐는데 그것을 담보로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 15% 미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예. 나중에 처분을 하시면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면은 돌려줍니다. 이거는. 지가가 오르면 처분을 하면 그 잔존 가치가 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갚는 것이. 상환 시에 매매만 매매 안 해도 돼요. 다른 돈으로 해도 됩니다. 이게. 근데 그 농지를 가지고 다시 담보를 잡히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어쨌든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대표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뭐 한 10분간은 좀 쉬었다가 다음 그 농업인 귀농귀촌 갈등 처방전에 대해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경청해 주시느라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점은 여기 전화번호가 밑에 있으니까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문자를 주시거나 그러면 또 제가 또 자세하게 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농바씨를 치면 여러 가지 또 영상이 180개 정도 나오니까요. 귀농귀촌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